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707페이지 24번 테마 구예산에 대한 양도세 별표 2개 하셨죠? 여기 어떻든 간에 30회 30일에 연달아 2년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뭐 3년 연속까지는 나오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종합 문제 속에서 또 나올 수 있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출제가 됐으니까 먼저 봅니다. 구예산 양도세는 거주자가 양도를 해야 돼요. 거주자가. 근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양도를 해야 되는데 그 거주자라는 것이 우리가 국내에 산 양도시의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 그러면 거주자죠. 180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가 있다 그러면 거주자로서 거주자가 됩니다. 근데 국외산 양도시의 납세무자가 되는 거주자는 그냥 거주자 안 되고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소 있는 거주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거 5년을 3년으로 바꿔서 예전에는 한 3번 나왔었습니다.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요. 4년, 3년 주소, 거소 둔 거주자는 납세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표 있잖아요. 상식처럼 그 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비거주자도 납세무가 있죠.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다. 당연히 양도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국외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거주자 국외 자산 양도시에 당연히 납세무 없고요. 거주자야 되는데 국외 자산 양도는 5년 미만 주소 거소 둔 거주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몇 년 이상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거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을 보니까 우리 교재 그래서 이 표에다가 여러분이 아까 그 납세무의 범위 표에다가 별 표시하시고 또 과세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과세 대상에서 다만 다음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해당 환차익은 양도세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뭐 바꾸면 뻔하죠. 뭐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그래서 해당 환차익을 양도세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거 밑줄입니다. 그래서 포함한다고 바꿀 수 있고요. 자, 거기 하이라이트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국외산 양도시 대상은요, 토지, 건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여기 또 밑줄이죠. 국내산 양도시의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는데 국외산 양도시의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국외산 양도시에는 등기 여부나 기준시가에 관한 이런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국외산 양도시는 적용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중미,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하여튼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그러니까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그래서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이고 기타 자산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과 파생상품이 있었다가 그 주식과 파생상품이 국외산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자, 708페이지 봅니다. 양도가액의 산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는 뭐 시험에서 계속 나왔는데요. 시험에서 나왔는데 어떤 얘기냐면 자, 양도가액 산출 한번 봅니다. 국내산 양도시에 당연히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어요.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추계해서 정했죠. 양도가액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했어요? 매감기.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했어요? 매감한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계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국외산 양도시에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뭘 적용하냐?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당시 현황을 만약에 보세요. 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실거래가액이 분명하면 그 양도자산에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할 수 있어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근데 불분명할 때는. 근데 이 시가라는 것도 또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실지거래가액, 국외산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한다.
X입니다. 자,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뭘 적용하고? 실거래가.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뭐? 시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달러나 파운드로 거래했잖아요. 그러면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밑줄이요.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한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요. 자, 그래서 이거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것은요, 장기할부 조건부의 경우에는,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거하고 인도일 생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을 양도 및 취득시로 했었잖아요. 거기서 봤었죠? 그 중 빠른 날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봅니다.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것도 브레이크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을, 국내에서 한 양도시의 세율은요,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최고세율 적용되죠? 70%. 근데 국외산 양도시에는 미등기에 대한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와 관련한 것은 적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얘네들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고, 기타 자산은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투진세율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좌우지간 초과투진세율이었고, 또 근데 이 국외산 양도시에는, 그리고 또 우리 주택 같은 것은, 주택은 지금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했다. 주택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그 다음에 2년 이상일 때 6에 45%죠.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무조건 60% 이거잖아요. 근데 국외산 양도시에는 세율은요, 하여튼 좌우지간이요, 등기나 보유한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 국외산 양도시에 만약에 70%, 60%, 50%, 40%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국외산 양도시는 무조건보다 6에서 45%만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무조건 6에서 45%만 적용된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단일화되어 있다는 거.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국외 토지 경우 양도세 세율은 뭐 50%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미등기 70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보다 6에서 45%입니다. 쫙 밑줄이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번 보세요. 외국납부세액공제요. 그 6번을 보시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봅니다. 국외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만약에 양도소득에 대해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국외산 양도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밑줄입니다.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자,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냐?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만 있었어요. 외국에서 세금 낸 게 있으니까 그거 공제해줘야죠.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고 외국에서 또 과세하고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외국에 세금 낸 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번에 양도세를 부과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공제를 해주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시험에서 바꾼다? 자, 이거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죠.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외국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만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하고요. 그래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709페이지 한번 보세요.
분할납부요. 여러분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국외산 양도시에도 밑줄입니다. 근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산 양도시도 물납은 안 되는데 근데 외국에 만약에 자산을 물납을 허용한다? 그러면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한다. 골치 아프겠죠? 앙골라 잠비아 공화국 채권으로 물납한다.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별 공제는 허용합니다. 장기 보유 공제는 되는데 장기 보유 공제는 되는데 기본 공제 여기 보세요. 제목. 장기 보유별 공제는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장특 공제할 때 배웠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특 공제는 안 돼요. 국외산 양도시에. 근데 기본 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기본적으로 깔아주고요. 그래서 물납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되고 장특 공제 안 되는데 기본 공제는 되고 아셨죠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다 체크고요. 밑줄이고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국외산 양도시 국내산 양도의 준용 규정 그래가지고 준용하는 것과 준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준용하지 않는 사항에서 1번이요. 그 미등기요. 등기 여부와 관련한 것은 적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단기 보유 자산에 대한 70%, 60%, 50%, 40% 이런 거 비례세율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기준시가 전 세계 부동산 우리나라가 기준시가 어떻게 매요? 기준시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6가지가 있지만 최소한 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래서 국외산 양도시에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거 적용이 없다는 거, 세율 적용 시에 70, 60, 50, 40 이런 거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런 거. 국외산 양도시의 세율은 무조건 뭐다? 6에서 45%만 적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 공제가 우리 편집이 조금 밀렸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봤던 거요. 하여튼 외국에 세금 낸 거 공제해 주는데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세액 공제 방법으로만 공제했는데 지금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는 방법을 2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꾸면 세액 공제 방법으로만 산출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국외산 양도시 준용 규정도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미등기에 관한 거라든가 또 요거 단기 보유자산에 대한 요거 세율 이런 거 적용이 없다는 거, 기준시가 적용이 없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국외산에 대한 양도세와 국내산 양도 비교를 보겠습니다. 거주자 개념 아까 봤었죠? 국내산 양도시의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 둔자인데 국외산 양도시의 거주자라는 것은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국내 몇 년? 5년 이상 주소고수 둔 고자만이 납세입니다. 과세상 국내산 양도시의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죠. 근데 국외산 양도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국내산 양도시에는 원칙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추계 방법. 국외산 양도시에도 원칙은 뭘 적용한다?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없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양도시에는 보유기한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되고 미등기 세율 70% 이런 게 있는데 국외산 양도시에는 등기 여부나 보유기한 관계없이 무조건보다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세율 적용은 어떤 세율을 적용해? 무조건 뭡니까? 이때 세율은 6에서 45%만 적용됩니다.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6에서 45%만 적용된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장특공제요. 국외산 안 돼요. 근데 기본공제는 깔아줍니다. 물납 안 돼요. 물납은 국내산도 다 안 돼요. 국내 국외 다 안 되고. 분할납부는 깔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특공제 안 되고 국외산 양도시 기본공제 되고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국내산 양도와 국외산 양도 비교 요 표 여러분들이 왼편에 오른쪽에 국외산 양도에 관한 부분에 별표시 큼지막하게 해놓고 딱 기억합니다.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속세 우리가 다 봤습니다. 국외산 양도시까지. 그럼 다 봤고 우리가 이제 길게 양도세를 4월부터 심화이론부터 해가지고 지금 5월달까지 우리가 셋째 주까지 쭉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3주 반을 우리가 봤고 또 핵심 요약 들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쭉 이제 자꾸 익혀서 이제 이렇게 한번 압축해놓고 이걸 계속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다 아까 얘기했듯이 막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예? 자, 막 연설문 외우듯이 외우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 방법은 안 되고 자꾸 이해하면서 보고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반복하다 보면 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제끼고 자, 자꾸 이제 눈에 안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 중요한데 안 들어오는 것들 어떤 것들은 제가 별로 그냥 한번 슬쩍 보고 가면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그냥 제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조세 총론으로 갑니다. 우리가 조세 총론은 두 문제 정도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뭐 최근에 지금 보면은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세 문제가 30회 시험 같은 뭐 세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대개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78페이지 자 조세 총론입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578페이지 조세 총론 보겠습니다. 자, 조세 총론을 보시는데 그 전에 문제 한번 풀고 갈게요, 여러분들. 예, 조세 총론 딱 펴놓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하여 국일에 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었습니다. 2021년 양도한 국외에 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국외 외화 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고요. 자,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재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예? OX요. 자, 여러분, 국외에 산 양도 시에는 미등기 이런 거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국외, 자, 보세요. 국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등재는 공제합니까 안 합니까? 국외산 양도시는 다른 나라 국가경제 신경 안 써서 장독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 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X 여러분들, 자 우리가 국내나 국외나 원칙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뭘 적용해? 실거래가. 불분명할 때 이제 없을 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고 그 시가라는 게 없을 때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무조건 자 외국 정부의 평가가액을 자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요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에 국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국외산 양도시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국외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에 법령이 정한 그 국외산 양도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외국 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법과 산출세액의 세액공제하는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바꾸면 이제 세액공제 방법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였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우리가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산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을 때 자,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고 시가에 따라 돼. 시가라는 걸 산정하기 어려울 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무조건 뭐 그 평가 국가의 그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거주자 갑이 국외에 있는 양도세 대상 X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합니다. 지금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고요. 갑이 X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세 납부 의무가 있다. 만자 들어갔지만 맞죠? 해당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주소 둔 거소를 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갑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빼야 됩니다. 자, 포함한다고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X토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까? 네, 금방 받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X토지에 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 불통제를 공제한다.
쉬웠죠, 여러분들? 자, 장특공제 맨날 얘기했잖아요. 장특공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요 정답이고요. 5번 X토지에 대한 양도금액에서 양도적 기본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장특공제 안 되고 기본공제는 되고. 이건 맨날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2개를 연달아 봤습니다. 여러분들 맞춰주셨어야 되고요. 조세 총론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시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풀꽃이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자, 본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런 시입니다. 짧지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말고 자, 시험장 갈 때까지 아무리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기죽게 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계속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격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어서 봅니다. 조세 총론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의외로 뭐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32회 시험에서 세 문제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냐 그러면, 자, 또 그동안 해왔고 또 출제가 되냐 그러면, 조세 총론에서는 우리가 한두 문제 출제가 될 때, 조세 총론에서는 조세의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물납부, 날납부,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분류, 시험에 조세 분류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 테마였죠. 이거. 그 다음에 또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징수 방법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작년에는 이 징수 방법 용어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데,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것도 우리가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묶어서 잘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게 굉장히 깊게는 안 나오니까, 가산세 뭐 이런 거, 납부정가산세 아주 깊게는 안 나오니까 너무 막 고민하면서 깊게 혼자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납세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거, 납세 의무,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런 것도 배웠어요. 국세나 지방세 세금은요, 자,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세금은 단법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매각대금에서. 근데 또 예외가 있죠.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최근에 이게 29, 30회 연달아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종합문제 속에서 또 나올 수 있고, 또 최근에 개정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그냥 뛰어가지고 세무공무원 멱살 잡으면 나만 세고랑이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조세 불복 절차도 올해 개정 내용도 있긴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또 30회 시험 때 나오기도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몇 내용만 살짝 더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살짝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한의 신고, 한 번도 최근에 안 나왔지만 기한의 신고와 수정 신고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의해서 잘 또 보셔야 되고요. 기한의 신고, 수정 신고 혹시나 해서 또 보는 거고, 또 우리가 서류 송달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시험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문제 정도 풀면서 살짝 대비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조세 총론 출제가 됩니다. 먼저 여러분 578페이지 조세 개념 특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고, 우리가 기초인문과정부터 이렇게 봤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조세 총론에서 여러분 납부 이행 방법 같은 거 주의하고, 아까 조세 분류 주의하시라고 그랬고,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또 올해는
어떻든 간에 또 잘 보시라고 그랬고요. 조세 불복 절차 개정 내용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 기한후 신고와 수송 신고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주의해서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조세 특징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조세 부과의 목적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단이다? 아닙니다. 조세는 반드시 국가 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고,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인데, 다만 본래 목적이 재정 수입에 있지 않고 오로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료 등은 조세단이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때로는 의심이 갈 때가 있긴 있죠. 아, 이것들이 진짜 돈이 지방 재정 뭐 이거 충당하려고 교통 딱지 막 끊고 그다음에 주차 단속 유난히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창보입니다. 예. 자, 과세 요건 이런 것도 다 창보적으로 학자들이 4가지를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4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물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세율 이런 건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외워야 되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그냥 참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을 세금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자, 세금은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그랬죠. 세금 냄과 동시에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세를 내요. 시군구에 냄과 동시에 그 시군구에서 여러분한테 수건 한 장, 비누 한 장 준 적 없잖아요. 자,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냄과 동시에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이게 조세의 특징입니다. 간접적인 어떤 대가 관계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납부이행 방법 여기부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578페이지 자, 고개를 드시고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봅니다. 목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목운동.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아이고,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 조세 총론이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양가로 6번 납부이행 방법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여러분들. 자, 먼저 보시면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요.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로서 여러분요. 금전 납부 원칙의 예로서 우리가 뭐 허용됩니까? 물납이라는 게 허용되고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 나눠낼 수 있는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데요. 허용되는 세금들이 있죠. 아무 세금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납,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세금들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우리가 강론에서 배우고 아까 물납과 분할 납부 또 전반적으로 그 요건 같은 것을 우리가 살짝 또 보기도 했었습니다. 납부이행 방법에서 자,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목을 한번 봅니다.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요? 재산세만 허용되는 거지 다른 세금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에 허용된다. X입니다. 재산세 친구. 자, 지방세법상 물납은 재산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하나에 허용되고 있다. X입니다. 뭐만? 재산세만. 다른 거 안 되고요. 국세에서는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분할 납부 허용되는데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되고요.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또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눈여겨봐야죠. 특히 물론 뭐 법인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하여튼 종부세, 양도세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 납부는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봐놓고요. 자, 종부세, 양도세 분할 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 금방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본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한번 허용 여부요. 우리가 이런 것도 기본 이론 때부터도 했는데 허용되면 O 아니면 X를 빨리빨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취득세 물납 O, X요.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X. 등록면허세 X 물납.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X.
양도세 물납 X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굳이 여기서 좀 추가한다 그러면 상속세. 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속세는 어떻게 해요? 상속세 5입니다. 자, 증여세는요. 증여세는요.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요. 분할납부, 취득세, 분할납부 5의 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이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5, 종합부동산세 5, 양도소득세 5, 상속세 5, 증여세 5입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라는 거, 부가세, 이 농어촌 특별세도 농특세도 자,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고 지금 봤어요? 분할납부는 된다는 것도 자, 추가해서 이번에 살짝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중요한 거고요.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어떤 거?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요.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참고적으로 어떤 거? 상속세가요. 근데 얘가 우리 시험범위에 제외됐지만 어떤 건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꼭 반드시 상식처럼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역시 답이 이제 빨라지고 이제 지난번 개념 완성 과정, 즉 우리가 심화 이론 할 때만 하더라도 오답이 좀씩 이거 물어볼 때 좀 틀리는 목소리가 들렸었는데 이제 틀리는 목소리가 없네요. 좋습니다. 잘 모르는 분은 가만히 있어서 그랬나? 어떻든 간에 하여튼 지금쯤은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당연히 지금 이것을 정확히 보시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강론에서 한 바퀴 또 돌면서 또 알게 되니까요. 또 자, 조세 분류인데 우리가 세금 조세 분류는 아까 그랬습니다. 조세 분류는 우리가 시험에서 또 틈틈이 또 나오기도 하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하는데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과세 주체라는 것은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자인데 국가도 있고 지방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국세, 지방 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지방세입니다. 자, 그럴 때요. 뭐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뭐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는 거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겁니다. 동안 이런 걸 읽어보시는 거고 의미가 있는 것은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좀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그냥 과세 주체할 때 세목별 과세 주체할 때 당연히 그냥 생략하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요? 취득세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이제 바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바로 핵심 유학 강의부터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세법은 1, 2월 과정에 기본 이론 과정에 조세 총론은 좀 듣고 오셔야 돼요. 조세 총론을 빠르게 수강하고 오셔야지 용어는 알고 좀 들어야죠. 그래서 기본서 과정에 1, 2월 과정에 조세 총론 과정을 부분만 듣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를 한번 들어보면서 좀 기초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배경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본서 강의에 또 해당 부분 소득세, 양도세 부분만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오시고요. 자, 그래서 적어도 조세 총론 부분 강의를 듣고 따라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용어 뭐 자세한 용어 그런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지방세에서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가 특광도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과세주체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입니다. 구세고 도세인 세금, 도가 과세주체인 세금 등록면허세, 시군 구세인 거 어떤 거? 재산세. 그 다음에 특광시군요. 그래서 자, 특광도가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과세주체가 된 세금이 있는데 지방소득세예요. 자,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세입니다. 도가 아니라. 그리고 주민세도 특광시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얘 특광 시군이라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울 거 없네. 저를 보세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 나머지는 특광도입니다.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그리고 11개 지방세 세금은 다 과세 주체가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에서는 얘네들 전부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 보시면 우리가 문제 푸실 때 국세냐 지방세냐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대충 얘들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알게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뭐 달달 외우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 풀 때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어떤 내용 물어볼 때 국세 중 그랬으면 국세만 골라야 되는데 지방세까지 같이 고르면 안 되겠죠? 그런 것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이런 것들 출제 비중도 말씀드리고 어떤 세목이 출제되느냐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문제 풀 때 국세 지방세만 그런 거 고르는 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뭐 너무 세목이, 난 이거 세목이 낯선데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네, 이런 분들은 조세 총론 기본 강의를,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분류하는데, 이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세.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 목적세. 그럴 때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다 대부분 조세들은 보통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근데 사용 목적, 이 세금 걷어서 어디서 쓸지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는데 걔네들이 목적세입니다. 국세 중에서 목적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냐? 교농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얀 표시되어 있죠? 교농. 지방세 목적세 뭐예요? 지. 이렇게 해서 목적세 5가지 가볍게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운다? 교농, 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은 대충 짐작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용 목적은 짐작만 하면 되는 거. 자, 그래서 교육 재정을 위해서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농어촌을 위해서 쓰겠죠?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지방세 목적세 찌찌에서 지는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아까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4가지 중에서 목적세 찌찌는 뭐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자원보호, 소방시설 같은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지방교육제 이용을 위해서 국가의 교육제도과 구별해서 지방교육세고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요. 목적세 5가지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찌찌. 얘네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다? 보통세입니다. 58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 유통세, 보유세 이런 거는 그냥 참고예요. 유통이라는 것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유통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취득한다, 오고 소유권, 양도한다, 가고 왔다 갔다. 취득세, 등록료세, 양도세를 유통과세야 그러고. 자, 재산 어떤 보유의 담세력 보고 부과하는 세금, 보유세, 재산세. 대표적인 보유세 3인방 3가지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재산세. 친구, 재산세 나오면 물납, 분할납품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 나와 있는 것이면 어지간하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죠. 어떤 친구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3인방 3가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줄긋고 막 외우는 건 아니라 그냥 공부하다 보면 대충 보유세인지 알게 되고 3인방 3가지 기억하고요. 세목별 세율 구조를 봅니다. 자,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독립세 부가세가 우리 PPT 먼저 또 깔려버렸네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독자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그 세목별 세율 구조, 자 세목별 세율 구조가 자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그냥 세목별 세율 구조부터 볼게요. 비례세와 누진세가 있는데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뭐고요? 비례세고,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뭐예요? 누진세입니다. 그럴 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예요. 그 다음에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뭐예요? 누진세율이고, 그럴 때 세목별로 얘는 비례세율 적용되느냐 누진세율 적용되느냐 봤을 때 취득세와 등록민세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작년까지는 누진세율 구조만 돼 있었다가 이게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비례세율도 누진세율도 같이 적용됩니다. 비례세율도 적용되고. 그래서 자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비누 이렇게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세목별 세율 구조. 우리 공부하는 순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세목별 세율 구조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떻게 외운다? 비누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나가면 됩니다.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인데 독립세, 부가세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인데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조세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있죠?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부가세라고 합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부가세가 있는데 그걸 같이 냅니다. 그죠?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재산세 부과할 때 재산세 부가세로서 정해진 걸 함께 냅니다. 자, 그럴 때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예요. 이 교육세는 얘네들 어디서 봤어요 아까? 교교농 목적세였는데 얘네들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육세가 독립세,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들은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나 주세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개별 소비세나.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관계없는 것들을 본세로 하기 때문에 교육세는 참고고, 제가 농어촌 특별세를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농특세요. 자, 얘는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이냐 족보 떠올라야 되는데 항상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를 보면 항상 뉘집 자식이냐 국세고, 교교농 목적세고, 농어촌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목적세고, 또 보다 부가세다.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다시요, 여러분. 뉘집 자식입니까? 족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뉘집 자식이냐 족보.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지방교육세. 자, 그래서 얘 어디서 봤어요, 아까? 교교농 찌찌. 지방교육재정에서 부과되는 목적세였는데, 자, 여러분이 조세 총론에서 역시 지방교육세를 보게 되면 항상 지방교육세를 보면 뉘집 자식이냐, 얘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찌찌 목적세고, 또보다 부가세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왔다.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걸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한 5개 그 본세와 그 부가세 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한번 편하게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부가세는요.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취득세 부가세목.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같이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뭐예요? 지방교육세에 부과된다는 거. 세목 이름만 아셔도 됩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자, 근데요. 이 농어촌 특별세는 금방 봤습니다.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국세예요. 근데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세유체가 달라도 되는 건가요? 얘 지방세고 얘는 국세인데? 네, 그렇습니다. 왜 다른 건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취득세 받을 때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이 농어촌 특별세 같이 받자. 그냥 붙인 것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면은 농어촌 특별세 부과된다.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구할 때 자,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표준세율을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를 계산할 때는 표준세율을 몇 프로로요?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됩니다. 또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몇 프로? 20%로 농특세가 또 부과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예. 어떤 얘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갑이란 사람으로부터 을이 어떤 상가를 취득하는데 상가 1억짜리를 취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취득세는 1억으로 하니까 좀 그런가요? 10억으로 올리겠습니다. 상가 10억짜리를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부가세는 자, 취득세는 이거 매매로 취득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매매로 일반적인 상가를 취득한다. 그럼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에다가 세율은 몇 프로냐? 미리 말씀드리면 4%죠. 유상 취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4%잖아요. 그럼 10억에 4%니까 얼마입니까? 10억에 4%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죠. 예. 자, 그러면 4천만 원이요. 그 다음에 자, 취득세는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같이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요. 어떻게 구하냐면 취득 가격에다가요.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2%로. 자,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 10억이 2%니까 얼마예요? 2천. 자, 여기에 몇 프로요? 10%로 농특세가 부과돼요. 10%로. 2천만 원에 10%니까 얼마입니까? 200만 원. 자,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요, 자,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그 전에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중과기준세율,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세율 특례, 취득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이 있는데 그럴 때 특례세율이요. 중과기준세율 적용되는 특례가 있었잖아요. 간주취득의 경우 건축물 개수로 가야 증가,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야 증가, 지목 변경으로 가야 증가, 과점주주의 취득 같은 등등등 간주 취득 등등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중과기준세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요. 아,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를 적용해? 2%를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의 10%입니다. 자, 그런 거고. 지방교육세요. 이 지방교육세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2%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외해요. 왜냐하면 지방교육세 구할 때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20%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이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될 때는 말하자면 이 중과기준세율에서 2%를 빼니까 빵프로가 되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깊은 내용이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하여튼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하냐면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 20%예요. 그러면 지방교육세 한번 구해볼까요? 자, 취득가격에서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이 지금 유상취득 4%죠. 여기서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요? 2% 빼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2%.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그럼 10억이 2%니까 2천만 원이고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몇 프로로요? 20%로 지방교육세부가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20%니까 얼마예요? 400만 원이요. 아, 그래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 관련한 세금은 약 4.6%의 세금을 내게 돼요. 그래서 토탈에서 얼마예요? 4,600만 원이요. 토탈에서 취득세 4,000.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200, 또 지방교육세 얼마? 400. 그래서 토탈에서 약 4.6%, 4,6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취득 관련한 세금은. 자, 매매로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를 취득할 때요. 이렇게 4.6% 정도.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 한번 그냥 보고 가시면 돼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세율을 항상 몇 프로를 적용해요? 2%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10%고. 지방교육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20%를 지방교육세 구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우리가 세금 상식처럼
우리가 매매로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 관련한 세금이 몇 프로다? 4.6%. 이 정도만. 그래서 10억이면 4,600만 원, 1억이면 얼마? 460만 원. 이렇게 취득 관련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거. 이 정도 그냥 보고 갑니다. 잘 모르겠으면 요거만이라도 기억해요.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뭐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돼요. 근데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감면받는 게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부과되기도 하고요.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요. 재산세, 부가세목은 우리가 외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의 몇 프로? 20%입니다. 공부했던 분들은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액이 20%인데 우리 암기했습니다. 어떻게 외웠냐면 암기 어떻게 했냐면 재산세, 부가세는 우리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세목 여러분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가 20%인데 어떻게 외워요? 종농이. 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재진이, 종농이 이렇게. 양도소득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봤습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 농특세가 감면세가 20%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강론에서 어차피 또 다 하니까 다 한 다음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재산세,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 종농이 이거라도 알아두시고 양도소득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81페이지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요. 잠시 쉬었다가요. 자, 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험에 또 의미가 있는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